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윤창민 교수입니다. 9강을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염기 평형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것이고요. 전 강의와 전전 강의에서는 저희가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엔 이 두 개의 평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울 것들은 산염기 평형이고요. 그래서 이쿠일리브리아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할 것이고, 일단 공통 이온이라는 것을 저희가 학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 이온을 포함하는 산과 염기의 용액에서의 어떤 평형의 계산, 그리고 완충 용액이라는 것을 배울 것이고요. 완충 작용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작용인가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고, 완충 용량 그리고 적정이라는 것을 배울 것인데요. 적정은 저희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타이트레이션이죠. 그래서 타이트레이션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pH 곡선을 그리는 방법. 그래서 센 산과 센 염기의 적정, 그리고 약산을 센 염기로 하는 적정, KA의 계산, 약 염기를 센 산으로 하는 적정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과 염기의 이제 지시약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마지막은 다양성 자산의 적정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공통 이온을 포함하는 산과 염기의 용액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일단 공통 이온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약한 산인 플루오린화 수소산, 즉 불산이죠. HF와 HA의 즉 약산의 염인 플로리나 소듐 NaF가 동시에 들어있는 용액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염이 물에 녹으면 이온으로 이제 완전히 쪼개지게 되고 이는 이 염이 이제 센 전해질이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NaF가 물에 집어넣었을 때 완전히 해리가 된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HF와 지금 NaF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물 속에. 그러면 이것이 해리가 되었을 때 H 플러스와 F 마이너스 그리고 NaF의 경우에는 Na 플러스와 지금 F 마이너스로 각각 해리가 되는데 F 마이너스와 F 마이너스가 이제 공통으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 이온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HF는 약한 산이기 때문에 약간 해리함으로 용액 내의 주화학종은 HF와 F-, Na+로 표현할 수가 있다. NaF는 각각 완전히 해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염이 센 전해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속에 해리가 되면 완전히 해리가 되었다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HF와 NaF로부터 F-가 생기므로 F-는 우리가 공통이온 혹은 이제 커먼 아이온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 NaF가 녹아 있으면 HF의 해리 평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이온이 해리 평형에 이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저희가 공통 이온 효과 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몰랄의 HF 용액 그리고 1몰랄의 HF와 1몰랄의 NaF가 함께 들어있는 용액 두 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용액에서 HF의 해리의 평형은 HF가 H 플러스와 F 마이너스로 이제 나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용액은 HF와 NaF가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F-가 이제 추가적으로 NaF에서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용액에서 HF의 해리 평형을 저희가 그대로 작성을 해본다면 HF와 H 플러스 F 마이너스로 해리가 될 텐데 NaF에서 이제 발생한 F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공급이 될 거고요. 공급이 된다면 전체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H 플러스가 제대로 해리가 되지 못하고 제대로 해리가 되지 못한다는 건 H 플러스의 전체적인 농도가 감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H 플러스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그렇다면 H 플러스의 농도가 감소를 한다면 이것은 산성이 아니라 오히려 염기의 성질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 혹은 산성이지만 산도가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평형은 NaF로부터 나오는 F에 의하여 F가 줄어드는 쪽으로 이동된다. 그래서 적은 H 플러스가 존재하고 둘째 용액이 더 약한 산성이다.
혹은 더 염기성을 띠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형 반응에 이미 포함된 이온을 첨가함으로써 저희가 평형의 위치를 르 샤틀리에의 원리에 따라서 이동을 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공통 이온 효과라고 부르는 효과를 뜻합니다. 그러면 공통 이온 효과는 이제 매우 일반적인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1몰랄의 암모니아 용액에 NH4Cl을 더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NH4Cl은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전 강의에 살펴보았을 때 Cl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센 산의 짝 염기이고요. NH4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에 해리가 되었을 때 NH4 플러스 이것은 어떠한 NH4Cl의 이제 짝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짝산인데 Cl- 같은 경우에는 pH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암모니아를 우리가 물에 해리를 시켰을 때 NH4 플러스와 이제 OH 마이너스로 각각 해리가 될 텐데 만약에 NH4Cl에서 NH4 플러스가 많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공통 이온 효과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암모니아 용액에 NH4Cl을 더한다면 NH4 플러스가 더 많아지게 될 거고요. 더 많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반응이 원래의 반응인 암모니아 쪽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당연히 OH-가 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라서 추가적인 NH4 플러스가 첨가가 된다면 반응이 역반응으로 암모니아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 이온 효과는 우리가 어떠한 산이라든지 염기에다가 공통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염이라든지 용액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평형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한 것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형은 NH4Cl로부터 나오는 NH4 플러스에 의하여 OH-가 적어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OH-의 평형 농도가 당연히 감소를 하고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공통 이온을 포함하는 용액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처음에는 공통 이온을 포함하는 산성 용액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것은 HF 용액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1몰랄의 HF 용액은 저희가 지난번 강의에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문제를 풀었었던 그러한 용액이죠. 그래서 1몰랄의 HF 용액에는 H 플러스가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랄만큼 존재를 하고 그리고 HF의 해리 백분율은 2.7%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1몰랄의 HF와 1몰랄의 NaF가 들어있는 용액의 H 플러스와 그리고 HF의 해리 백분율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용액을 HF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H 플러스의 농도는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랄 그리고 해리 백분율은 2.7%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계산해야 될 문제는 HF 플러스 NaF를 섞어 주었을 때 그때 H 플러스의 농도와 그리고 해리 백분율에 대해서 계산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NaF에서 나오는 F-이온이 공통 이온인데 이것이 H 플러스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라라는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몰랄의 HF와 1몰랄의 NaF가 들어있는 용액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NaF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어떠한 센 전해질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리가 된다. 그래서 Na 플러스와 F-를 각각 외워놓는 용액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HF는 약산이기 때문에 주화학종은 HF와 F- 그리고 Na 플러스와 이제 물로 저희가 표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HF에 대해서 저희가 균형 잡힌 반응식을 작성을 해본다면 HF는 H 플러스와 F-로 각각 해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KA에 대해서 저희가 표기를 해준다면 H 플러스와 F- 농도를 곱해준 것에 HF 농도로 이제 나눠주게 된다면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문제에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NAF와 그리고 HF를 섞은 용액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HF와 H 플러스 그리고 F 마이너스로 이제 해리가 되는 반응에서 당연히 1.0몰랄의 HF가 존재하는 건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1.0몰랄의 HF가 주어졌고 그런데 1.0몰랄의 NAF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NAF 중에서 F-가 1.0몰랄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을 시작하기도 전에 1.0몰랄의 F-가 함께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H+는 처음에 존재를 하지 않는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농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본다면 HF의 초기 농도는 1.0 이것은 로그 HF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F-의 초기 농도도 마찬가지로 1.0 이것은 로그 NaF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H+의 초기 농도는 어떠한가라고 한다면 H+는 나올 수 있는 곳이 이제 물에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물의 자동 이온화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이 값이 우리가 H+의 이제 농도 H+의 농도가 아니라 이제 1.0몰랄 대비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본다면 너무나 작은 값이기 때문에 기혈을 무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평형 농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변화를 살펴본다면 반응 개수가 다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F는 1.0 빼기 X, F-는 1.0 플러스 X로 그리고 H+는 그냥 X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KA로 저희가 놓고 여기 위에 이제 미지수를 각각 구해준 애들을 다 대입을 해준다면 H+와 F-는 X 곱하기 1.0 플러스 X로 그런데 뒤에 플러스 X는 1.0 대비해서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HF의 경우에도 저희가 1.0 빼기 X이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X는 KA 값과 이제 동일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X는 H+의 농도와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5% 법칙을 먼저 해본다면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나누기 1, 그 다음에 곱하기 100%를 해보면 당연히 5%보다 작을 것이기 때문에 근사값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H+는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랄이고 이것을 저희가 마이너스 로그에 넣고 표현을 해준다면 pH 값이 나올 텐데 3.14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리 백분율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해리 백분율은 H+의 농도 나누기 HF의 초기 농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다 풀어보았을 때 0.07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사실은 HF에 Na+를 집어넣었을 때 이 용액에 대해서 플러스입니다. H+의 농도를 살펴본다면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랄이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해리 백분율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것은 0.072%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NAF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HF의 H+의 농도는 2.7 곱하기 지금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해리 백분율은 2.7%이죠. 그렇기 때문에 NAF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해리 백분율이 감소를 하였고 H+의 농도도 감소를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살펴보았듯이 NAF에서 나오는 F-들이 공통이온 효과로 해서 F-를 추가적으로 농도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HF가 해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다 역반응을 통해서 H+와 F-가 다시 HF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 이온 효과를 통해서 H+의 농도가 감소하고 그리고 해리 백분율도 실제로 감소했다라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는 완충 용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저희가 지금 처음에 배운 것이 이제 공통 이온이죠. 그래서 이 공통 이온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완충 용액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저희가 HF와 그리고 NAF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살펴보았을 때 이 NAF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HF가 해리가 되지 않고
해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H+를 그만큼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pH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pH가 감소하는 효과를 발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완충 용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통 이온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용액을 더해줌으로써 급격한 pH의 변화를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액을 완충 용액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나 양성자가 첨가될 때 그 pH 변화를 막는 용액이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액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생체 반응에서 생기는 산이나 염기를 그 pH 변화 없이 저희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세포는 매우 좁은 범위 pH 범위에서만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의 pH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우리가 탄산음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사실 탄산음료는 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어떤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게 된다면 pH가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해서 우리 몸이 산성으로 변해버리고, 산성으로 변해버린다면 세포들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탄산음료를 엄청 많이 마시더라도 저희의 몸 자체가 산성으로 완전히 변화하면서 세포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몸 자체가 완충 용액에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완충 용액에는 약한 산과 그 약한 산의 어떠한 짝 염기의 연, HF와 NAF와 같이 이렇게 한 세트, 또는 약한 염기와 그 약한 염기의 연, 즉 그 약한 염기의 짝산의 연, NH3와 NH4Cl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성분을 선택함으로써 거의 모든 pH에 우리가 완충 용액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완충 용액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리 탄산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몸의 pH가 예를 들어서 뭐 7에 가깝다면 탄산음료를 엄청나게 과량으로 섭취를 했을 때 pH가 1까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몸이 그 변화에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몸이 완충용액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완충용액에 산 또는 염기가 가해졌을 때 이 완충용액이 어떠한 식으로 pH 변화에 저항할까라는 부분이 저희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완충 용액의 pH를 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5몰랄의 아세트산이 주어져 있고요. 이 아세트산이 0.5몰랄의 아세트산 소듐과 이제 반응을 했을 때 그때 들어있는 완충 용액의 이제 pH는 얼마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세트산 소듐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Na 그리고 C2H3 O2인데요. 이게 해리가 된다면 Na 플러스와 그리고 C2 H3 O2 마이너스로 이제 각각 해리가 될 건데요. N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NaOH에서 나온 어떠한 이온이기 때문에 전혀 pH가 존재하지 않고 C2 H3 O2만 이제 저희가 pH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이제 물과 만나게 된다면은 되었을 때 HC2H3O2와 그리고 플러스 OH-로도 해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세트산 소듐의 어떠한 짝 염기는 당연히 이제 염기성을 나타내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저희가 아세트산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균형을 맞춘 평형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준다면 HC2H3O2는 H 플러스와 C2H3O2로 각각 해리가 되고 반응 개수는 다 1입니다. 그때 우리가 Ka 값으로 표현을 해준다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로 우리가 각각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초기 농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초기 농도는 아세트산의 경우에는 이제 0.5몰랄입니다. 지금 0.5몰랄이 주어져 있죠. 그런데 아세트산 소듐이 물에 해리가 되었을 때 C2H3O2-가 0.5몰랄이 처음에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을 0.5몰랄로 표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H 플러스의 초기 농도는 우리가 물에서 자동 이온화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0.5몰랄이 이미 충분히 크기 때문에
처음에 H 플러스의 농도는 저희가 0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평형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각각의 농도는 0.5 빼기 x, 0.5 플러스 x, 그리고 x로 저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거를 밑에 표로 다시 한번 표기를 하자면 0.5 빼기 x와 이제 0.5 플러스 x로 각각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KA로 놓고 이것에 대해서 미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대입을 해준다면 x 곱하기 0.5 플러스 x에서 x는 무시하고 그리고 나누기 0.5 빼기 x에서 x를 무시한다면 x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KA 값과 동일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사값은 5% 규칙에 의해서 타당하다. 그래서 H 플러스는 X와 동일하고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날이다. 그리고 pH를 살펴보게 된다면 pH가 지금 4.74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에서 완충 용액의 pH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0.5몰랄의 아세트산과 그리고 0.5몰랄의 아세트산 소듐이 들어가 있는 완충 용액의 pH는 최종적으로 pH 4.74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충 용액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뭐 염기라든지 혹은 산에 더했을 때 그때 이 완충 용액의 pH 변화는 어떻게 될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앞에 예제에서 다룬 완충용액 1.0리터에 즉 0.5몰랄의 아세트산과 0.5몰랄의 아세트산 소듐이 들어가 있는 용액 1.0리터의 고체 NaOH 즉 센 염기죠. 센 염기 0.01몰을 첨가하였을 때 그때 일어나는 pH 변화를 계산하라라는 것이 한 가지이고 이것을 물 1리터에 고체 NaOH 0.01몰이 첨가했을 때 일어나는 pH 변화와 비교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 1리터 플러스 NaOH 0.01몰이 들어가 있을 때 이때의 pH 변화와 그리고 완충용액의 NaOH를 집어넣었을 때 pH 변화를 각각 구하고 그 다음에 비교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봤던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소듐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NaOH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NaOH의 반응이 완충 용액과 일어나기 전에 주성분 화학종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세트산 그리고 NaOH에서 나온 Na 플러스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 그리고 OH-와 물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NaOH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해리가 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Na 플러스와 그리고 OH-로 각각 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OH-가 우리가 아세트산과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아세트산과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써보자면 OH-가 아세트산과 반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아세트산에서는 H+를 내어놓고 OH-와 만나겠죠. 그렇다면 물과 그리고 짝염기인 아세트산 이온이 이제 이렇게 아세트산 이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이 비록 약산이지만 센 염기인 수산화 이온에 의해 위 반응은 거의 완결이 될 것이다. 아세트산은 약산이지만 OH-가 강염기이기 때문에 H+를 다 뺏어올 것이다. 그래서 OH- 이온이 소모가 될 때까지 반응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전에 풀었던 몰랄 문제와는 좀 차별점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화학 양론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화학 양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화학물의 이제 양에 대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을 화학 양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아세트산과 이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하고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과 물이 생성이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농도가 아닌 양론으로 접근을 한다면 양론 같은 경우에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세트산이 지금 1리터가 존재를 하죠. 1리터
완충용액 1리터의 아세트산은 그리고 0.5몰랄의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리터 곱하기 0.5몰랄, 즉 몰 퍼 리터를 해주면 리터끼리 사라지게 되면 0.5몰랄이 반응존에 존재를 하고요. 그렇다면 OH-의 몰은 우리가 NaOH를 0.01몰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고요.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 같은 경우에는 1리터에 0.5몰랄이 초기에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아세트산 소듐에서 0.5몰랄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N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센 염기의 짝산이기 때문에 사실 pH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C2H3 이제 O2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똑같이 1.0리터에 0.5몰랄이 존재하기 때문에 0.5몰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산화 이온과의 이제 반응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세트산은 0.5몰에서 수산화 이온 0.01몰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응 후에는 0.49몰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에도 0.01몰 빼기 0.01몰을 하게 된다면 0몰이 되겠죠. 왜냐하면 반응의 전부가 소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은 0.5몰 그리고 플러스 0.01몰이 새롭게 생성이 된다. 왜냐하면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하고 새로운 이제 아세트산 이온이 0.01몰만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반응 후에 우리가 살펴본다면 더 이상 수산화 이온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다 반응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형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 이 아세트산과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 그리고 이제 Na 플러스와 물의 네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이 위에서 이 OH-는 다 소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평형에서의 용액 내의 주성분 화학종은 우리가 고려할 것이 아세트산, Na+,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 그리고 물이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Na+는 마찬가지로 또 무시를 할 수가 있고, 물 같은 경우에도 순수한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에 대해서 공식으로 썼을 때 아세트산이 H 플러스와 아세트산 이온으로 각각 캐리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반응이 끝났을 때 이제 0.49몰이 존재한다. 그리고 H 플러스는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H 플러스가 발생한 애들은 OH-와 다 반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초기 농도는 0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51몰로 시작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각각에 대해서 반응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x로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평형에서는 0.49 빼기 x, 그리고 H 플러스는 플러스 x, 아세트산 이온 같은 경우에는 0.51 플러스 x로 각각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KA로 작성을 해준다면 아세트산의 KA는 우리가 앞에서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여기 H 플러스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 그리고 아세트산에 대해서 각각 집어넣고 우리가 풀어주게 된다면 여기 0.51뒤에 플러스 x와 0.49에서 마이너스 x를 지울 수가 있고 x는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오게 된다. 즉 이것이 이제 H 플러스의 농도와 똑같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5% 규칙을 살펴봤을 때 근사법이 타당하다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를 해주면은 당연히 pH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pH를 살펴보았을 때 pH 이꼴 4.76이 나왔고요. 그리고 완충용액의 OH-0.01몰을 첨가함으로써 생긴 pH의 변화는 우리가 앞서서 구한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0.02만큼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충 용액에다가 우리가 NaOH를 실제로 더해 주었을 때 그때 pH 변화는 0.02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체 NaOH 0.01몰을 우리가 물 1리터에 첨가를 한다면 그때 pH는 얼마만큼 나올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OH-0.01몰인 0.01몰의 NaOH 용액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저희가 KW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걸 알고 있고요. OH-의 농도는 우리가 0.01몰 나누기 1리터를 해준다면 당연히 0.01몰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계산을 실제로 풀었을 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H 플러스의 농도로 나오고 이걸 pH로 환산했을 때 12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pH의 변화는 우리가 처음에 물이 7이기 때문에 우리가 NaOH 0.01몰을 물에다가 더해 주었을 때 pH 변화는 플러스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충 용액이 아닌 경우에는 이 NaOH라고 하는 센 염기가 0.01몰만 더해줘도 이렇게 pH가 급격하게 12로 증가를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완충 용액을 만들게 된다면 NaOH를 똑같이 물과 똑같이 집어넣어줘도 0.02밖에 상승을 하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완충 용액이 어떠한 산이라든지 염기를 더해 주었을 때 pH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충 용액의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완충 용액은 단순히 공통 이온을 포함하는 약산 또는 약염기의 용액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완충 용액의 pH 계산은 앞에서 소개된 바로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이고요. 뭐 특별히 새로운 유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완충 용액에다가 우리가 센 산이나 센 염기를 첨가했을 경우 앞에서 NaOH를 우리가 집어넣었었죠. 이런 경우는 먼저 반응의 화학 양론을 살펴보고 얼마만큼의 몰라리티가 아니라 몰수가 소비가 되었는지를 계산을 해본 다음에 화학 양론적 계산을 한 이후에 우리가 평형 계산을 한 다음에 그리고 농도로 바꿔주는 것이 이제 올바른 계산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다음에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요. 처음 완충용액의 pH가 존재를 한다면 우리가 그냥 계산을 건너뛰고 센산과 센 염기를 첨가를 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조정된 pH가 바로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계산을 세분화시켜서 살펴본다면 단계 1에서는 화학 양론을 계산하여 새로운 농도를 저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반응은 완전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형에 대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조정된 pH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수학적 접근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완충 용액은 어떻게 대체 원리가 일어나고 완충 용액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어떻게 작용하는가? 완충 용액에 비교적 많은 양의 약산 HA와 그 짝염기 A-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HA가 단순하게 우리가 해리가 되었을 때 H 플러스와 이제 A-로 해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HA와 짝 염기를 잔뜩 집어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수산화 이온의 그 용액을 첨가하면 약산이 가장 좋은 양성자 주계가 되므로 다음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HA와 A-가 잔뜩 존재할 때 우리가 센 염기인 OH-를 집어넣게 된다면 이 약산인 HA가 H를 내어놓게 되겠죠. 그리고 A-와 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OH- 이온이 A- 이온으로 바뀐 이후에 우리가 약산의 해리에 대한 평형식을 표기를 해준다면 Ka 이꼴 H 플러스 그리고 A-의 농도의 곱 그리고 나누기 HA의 농도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 H 플러스는 그렇다면 풀었을 때 KA 곱하기 HA 오버 A 마이너스로 저희가 표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H 플러스의 이제 평형 농도와 pH 같은 경우에는 HA 오버 A 마이너스의 B로 결정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매우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앞선 예제들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HA 오버 A 마이너스를
0.5몰랄과 0.5몰랄인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소듐 같은 경우에는 0.5 오버 0.5로 해서 우리가 1.0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겠고 HA와 A- 같은 경우에는 0.01몰의 어떠한 NaOH가 첨가가 되고 난 이후에 0.49와 0.51로 각각의 B가 변했죠. 그래서 0.96으로 바뀐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HA 오버 A-의 B의 변화가 이제 매우 작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H 플러스와 KH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어떠한 HA와 그리고 그 짝 염기인 A-가 B로 존재를 할 때 우리가 OH- 첨가를 한다면 최종 HA와 A-의 B는 원래의 값에 가깝고 첨가한 OH-가 HA를 A-로 변화시킨다. 그러나 HA와 A-는 OH-에 비하여 훨씬 큰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비가 거의 바뀌지 않는다. 최종비가 바뀌지 않는다면 pH 또한 거의 동등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완충작용의 어떠한 우리가 B는 HA 오버 A-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완충용액에 짝 약산과 그리고 짝 염기가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에서 OH- 혹은 H 플러스를 넣는다라고 하여도 이 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별로 변화하지 않는 것이 이제 완충용액의 pH를 유지하는 그 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사한 논리가 약한 산과 짝염기의 염으로 만든 완충용액에도 양성자를 첨가할 때도 작용이 된다. 즉 OH-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H+에도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A- 이온이 H+에 대해 이제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첨가된 H+ 이온은 A-와 반응하여 약한 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가 H+를 만나면 이렇게 약산이 되고요. 그래서 자유 H 플러스 이온이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A-가 HA로 어떠한 알자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지만 HA와 A- 각각의 농도가 가해준 H 플러스에 비해 크면 이제 pH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H 플러스 이꼴 KA 곱하기 HA 오버 A-의 B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0.1몰랄의 불산이 0.3몰랄의 NaF가 들어가 있는 완충용액의 H+를 H+의 농도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간단하게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식에다가 우리가 각각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준다면 이 앞에 하는 pH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KA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를 해준다면 우리가 pKa라고 부르는 어떠한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의 HA 오버 A-인데 이거를 우리가 플러스로 바꾸고 싶다면 분자와 분모를 각각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뒤집으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H 플러스에 대해서 뭐 숫자를 집어넣고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KA 같은 경우에는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리고 HF의 농도 0.1몰랄과 NAF의 농도 0.3몰랄을 각각 집어넣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랄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를 해준다면 당연히 pH가 나오겠죠. 그런데 뭐 이거는 저희가 계산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이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표기를 해준다면 pH 이꼴 pKa 플러스 로그의 어떠한 짝 염기의 농도 오버 약산의 농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거를 다시 살펴본다면 pKa 플러스 로그의 이번에는 염기가 위로 올라가 있죠.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네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pKa 플러스 로그의 염기 오버 산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거를 우리가 핸더슨 헤슬백 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완충용액의 어떠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식이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완충용액에다가 얼마만큼의 H 플러스 혹은 OH-를 더해 주었을 때 완충용액의 농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우리가 실제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식이기 때문에 HA 오버 A-B를 아는 용액의 pH를 계산하는데 매우 유용한 공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은 저희가 어떠한 완충용액, 완충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이제 핸더슨 헤슬백 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완충용액을 만든다면 어떤 산과 그리고 짝 염기쌍이 이제 중요한데, 그거의 비율을 A 마이너스 그리고 오버 HA의 비로 우리가 놓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비율이 같은 모든 용액은 똑같은 pH를 갖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5.0몰랄의 아세트산과 3.0몰랄의 소디움 아세트의 경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5.0과 3.0몰랄이 들어가 있는 완충 용액은 0.05몰랄의 아세트산과 그리고 0.03몰랄의 소디움 아세트산이 들어가 있는 용액과 똑같은 pH를 가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왜냐하면 이 가정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A-와 그리고 HA의 B가 완충 용액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5.0몰랄의 아세트산이 이제 해리가 된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이 HA 같은 경우는 5.0몰랄이고, 그리고 위에 A-는 지금 3.0몰랄이죠. 그리고 밑에서 살펴본 용액 같은 경우에는 0.05몰랄과 그리고 0.03몰랄이 각각 주어져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비율을 따져본다면 3 나누기 5나 0.03 나누기 0.05나 스케일만 달라진 것이 이제 같은 비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해본다면 5.0몰랄의 이제 아세트산과 3.0몰랄의 소디움 아세트 산 이온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A-와 HA의 비를 구해본다면 0.6이 나오고요. 밑의 경우도 0.05몰랄과 0.03몰랄의 경우도 각각 비를 구해본다면 0.6이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핸더슨 헤슬백에 집어넣고 좀 계산을 한번 풀어본다면, 핸더슨 헤슬백이 이제 이 완충계에 대해서 우리가 표기를 한다면 pH는 pKa 플러스 로그의 아세트산 이온과 그리고 아세트산의 농도가 각각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우리가 0.6과 0.6으로 좀 동일하기 때문에 로그에 0.60을 해주고 플러스를 한다면 마이너스 0.22가 나오겠죠. 그래서 4.52가 최종적인 어떠한 완충 용액의 pH로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식을 이용할 때 A-와 HA의 평형 농도는 각각의 초기 농도와 같다고 가정함에 유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근사법이 우리가 타당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A-의 농도는 A-의 초기 농도 플러스 X가 플러스 X를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HA도 마찬가지로 HA가 해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X를 해줘야 될 텐데 이걸 무시하고 HA의 초기 농도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X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해리하는 산의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충용액에서 HA와 A-의 초기 농도는 비교적 크므로 우리가 해리되는 산의 농도는 우리가 완충 용액에 비해서 무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완충 용액의 pH 계산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저희가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0.75몰랄의 젖산 그리고 KA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젖산에 0.25몰랄의 젖산 소듐이 들어가 있는 용액의 pH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젖산과 젖산 소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과 플러스 짝 염기가 존재하는 상태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완충용액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젖산의 경우에는 생체의 흔한 성분이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피로를 유발하는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젖산 HC3H5O3는 우리가 약산인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젖산 소듐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NA와 그리고 플러스 C3H5O3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는 걸 각각 알고 있죠. 그래서 주 성분 화학종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젖산과 젖산 소듐에서 나온 Na 플러스 그리고 그 짝 염기와 그리고 이제 물로 우리가 4개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N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NaOH에서 나오는 이온이기 때문에
산염기 성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물 또한 약한 산 혹은 이제 약한 염기. 이 말인즉슨 우리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했을 때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두 개 다 물에서 비롯되는 것은 동일하다.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0.75몰랄의 젖산에 비하면 훨씬 더 작은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pH는 젖산의 해리 평형에 의해서 조절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젖산에 우리가 균형 맞춤 반응식을 써줍니다. 그렇다면 젖산은 H 플러스와 C3, H5, O3 마이너스로 각각 해리가 되고요. 반응 개수는 111로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KA를 우리가 작성을 해준다면 H 플러스와 C3, H5, O3를 위쪽에, 아래쪽에는 젖산의 농도를 그대로 놓고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KA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젖산과 젖산에서 나오는 이온의 농도가, 초기 농도가 비교적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젖산의 농도는 우리가 0.75몰랄로 초기 농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짝 염기의 경우에도 우리가 0.25몰랄이 초기의 농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각각의 초기의 농도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HA의 농도와 그리고 A-의 농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완충 용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핸더슨 헤슬백을 이제 쓸 요건이 되게 된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H 플러스에 대해서 작성을 한다면 KA 곱하기 젖산의 농도 그리고 짝 염기의 농도를 우리가 표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이거를 숫자를 집어넣고 다 계산을 하면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로그를 해주면은 pH가 나오겠죠. pH가 나오고 우리가 KA도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pH를 구했을 때는 3.38이 나오고요. 그리고 핸더슨 헤슬백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3.38을 우리가 이렇게 구했지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pKa를 마이너스 로그의 KA를 해주고, 우리가 이 약산의 어떠한 농도, 약산은 이제 짝 염기의 농도인 0.2몰랄과 그리고 0.75몰랄에 각각 넣고 로그를 해준 다음에 이거를 더해준다면 농도가 pH가 3.38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를 계산해서 구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핸더슨 헤슬백 HH 공식을 썼을 때도 동일한 pH가 나오는 걸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완충용액의 어떠한 pH를 구할 때는 핸더슨 헤슬백식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완충용액의 종류를 살펴보았을 때 완충용액의 종류는 우리가 약산 플러스 어떠한 짝 염기로 이루어진 완충용액을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뭐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소듐 혹은 젖산과 젖산 소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완충용액은 약한 염기와 그 짝산으로부터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용액에서 우리가 약한 염기 B는 첨가된 어떤 H 플러스와도 이제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B가 이제 베이스의 약자죠. 그래서 베이스 플러스 H 플러스는 BH 플러스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짝산인 BH 플러스는 첨가된 어떤 OH 마이너스와도 이제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H 플러스와 이제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하게 된다면 B와 그리고 물로 각각 해리가 된다. 그래서 이 반응계에 대한 pH를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상 위에서 사용한 약한산 짝 염기의 경우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이 BH 플러스에 우리가 가장 부합한, 가장 가까운 것을 생각해 본다면 NH4 플러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OH 마이너스와 NH4 플러스가 반응을 한다면 NH3로 바뀌면서 이제 물을 내어놓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바로 이렇게 암모니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암모니아는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암모니아는 약염기이죠. 그리고 함께 들어가 있는 용액은 NH4Cl입니다. NH4Cl 같은 경우에는 해리가 되었을 때
NH4 플러스와 그리고 Cl 마이너스로 각각 캐리가 되는데요. NH4 플러스는 우리가 짝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짝 염기인 Cl 마이너스는 HCl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pH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용액이 들어가서 형성이 된 완충 용액이 존재할 때 이 용액의 pH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용액의 주 화학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일단 암모니아 그리고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리고 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Cl 마이너스는 당연히 무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도 0.25몰랄의 NH3 즉 암모니아에 비교를 했을 때 이 물의 농도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0.25몰랄 대비 그래서 물도 무시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저희가 암모니아가 물과 만났을 때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각각 해리가 돼서 이 OH 마이너스에 의해서 염기 성능이 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평형을 한번 구해보자면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초기의 농도는 0.25몰랄입니다. 그리고 NH4 플러스는 0.4몰랄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요. 초기에 NH4 플러스, NH4CL이 존재를 한다면 NH4 플러스의 경우에는 0.4몰랄이 초기부터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4몰랄로 저희가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0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물의 농도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우리가 0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응 개수들을 각각 1이라고 했을 때 변화량은 마이너스 X와 이제 플러스 X로 각각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평형에서 0.25 빼기 X로 그리고 NH4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0.4 플러스 X로 그리고 OH 마이너스는 X로 각각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암모니아와 이제 물의 반응 이 암모니움 이온과 이제 OH-로 각각 해리가 되는 공식을 다시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는 KB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KB에 대해서 작성을 한다면은 KB는 문제에 주어져 있듯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이것은 암모니움 이온의 농도 곱하기 OH-의 농도 그리고 나누기 암모니아의 농도로 표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X는 0.4 대비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0.25 대비 X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KB 이꼴 0.4X 나누기 0.25로 각각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OH-의 농도가 지금 여기서는 KB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X이다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대입을 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를 따주면은 POH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4.95가 나왔을 때 우리가 14 빼기 POH를 해준다면 그것이 이제 pH의 값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pH는 9.05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충 용액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약산 플러스 이제 그 짝 염기의 완충 용액인 것이 아니라 약 염기 플러스 그 짝산의 우리가 완충 용액을 만들었고 그 완충 용액의 pH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젖산 소듐과 이제 젖산으로 만들어진 그런 pH 혹은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소듐으로 만들어진 pH와는 다르게 약간 염기 성질을 띠고 있는 그러한 완충 용액으로 형성이 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충 용액에다가 우리가 1리터의 HCl 기체 0.10몰을 첨가할 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서 우리가 NaOH를 완충 용액에다 집어넣고 그 pH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었는데 이번에는 강산을 우리가 앞에서 만든 완충 용액에다 넣었을 때 얻어지는 용액의 pH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기 전에 앞에서 확인하였던 완충 용액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그리고 플러스 NH4CL이 존재했기 때문에 암모니아와 그리고 H2O 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NH4 플러스와 그리고 CL 마이너스가 각각 들어가 있고 그리고
HCl이 완전히 해리가 된다. 강산이기 때문에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이니까 표기를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암모니아, 암모니움 이온, 그리고 Cl 마이너스 H 플러스, 그리고 H2O로 각각 표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HCl에서 나오는 짝 염기이기 때문에 센 산의 짝 염기의 농도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농도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HCl에서 나온 H 플러스와 이제 반응을 하게 된다면 암모니움 이온이 생성이 되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반응은 거의 완전히 진행이 되어 매우 약한 산 NH4 플러스를 만든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H 플러스가 HCl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완전히 해리가 돼서 H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이 H 플러스는 온전히 암모니아와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센 산에서 나온 H 플러스는 다 사라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평형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에도 화학 약론적인 계산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암모니아의 경우는 우리가 반응 전에 생각을 해본다면 1리터 그리고 곱하기 앞에 살펴보았던 암모니아의 농도는 0.25몰이기 때문에 0.25몰의 암모니아가 반응 전에는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H 플러스는 그냥 주어져 있죠. 0.1몰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0.1몰의 H 플러스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결론적으로 NH4 플러스가 이제 얼마만큼 생성이 되었는가, 반응 전에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라고 한다면 이 NH4Cl의 농도는 앞에서 살펴보았을 때 0.3몰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1리터에 곱해준다면 결론적으로 0.3몰이 처음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응 뒤에는 0.25몰 빼기 H 플러스의 몰수인 0.10을 해준다면 0.15몰의 0.15몰의 NH3만 이제 존재를 할 것이고요. H 플러스는 반응이 완전히 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제로로 나오게 된다. 다 소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NH4 플러스의 경우에는 신규로 0.1몰이 형성이 돼서 0.5몰의 NH4 플러스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완결된 다음에 용액에는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화학종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H 플러스는 완전히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Cl 마이너스도 고려를 하지 않고 물도 고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NH3의 이제 초기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0.15몰 초기 농도는 지금 반응 후의 초기 농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반응 전의 초기 농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 후의 초기 농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초기 농도는 0.15몰 그리고 나누기 전체적인 부피인 1리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15몰의 NH3의 초기 농도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NH4 플러스의 초기 농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응 후에 초기 농도를 표현을 하는데 0.5몰 나누기 1.0리터로 표현을 했을 때 0.5몰란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암모니아와 염기와 그리고 NH4 플러스의 각각의 농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pH 이꼴 pKa 플러스 이제 로그의 암모니아와 그리고 그 짝산의 비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간단하게 계산을 해본다면 pH는 우리가 pKa 9.25를 앞에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NH4 플러스에 우리가 KA를 알고 있기 때문에 KA를 그냥 pKa로 바꿔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에 0.15몰 나누기 0.5몰을 해주면 몰랄끼리 사라질 거고요. 9.25 빼기 0.51을 해서 결론적으로 pH가 8.73이 나온다라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약염기와 그리고 그 짝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완충용액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리고
약산과 그 짝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완충 용액의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핸더슨 헤셀백 식을 통해서 손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 용액에서 예상한 대로 우리가 HCl을 첨가하더라도 pH는 조금만 감소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가 pH가 9.05, 그 전장에서 구했을 때는 9.05의 pH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8.73을 이제 빼기를 해주었을 때 0.32만큼만 시프트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앞에서 NaOH의 예제를 살펴보았을 때도 약 0.2 정도밖에 pH가 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HCl을 그냥 일반적인 물에다가 0.1몰라를 첨가를 했다면 pH는 거의 1 가까이가 나왔겠죠. 1보다 더 작은 수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완충 용액의 경우에는 강염기이든 강산이든 어떻게든 우리가 더해 주었을 때 거의 pH가 변화하지 않는 용액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완충 용액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완충 용액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NaOH를 넣든 HCl을 넣든 센 산과 센 염기, 그 어떤 것을 더해줘도 pH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용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pH에 큰 변화 없이 완충 용액이 흡수할 수 있는 H 플러스 혹은 OH 마이너스 이온의 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을 우리가 완충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완충 용량이 큰 완충 용액은 pH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충 용액의 애초에 만들어져 있는 완충 용액의 p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의 농도와 그리고 HA의 B로 이제 결정을 하지만 완충 용액의 완충 용량은 HA의 농도와 그리고 A-의 농도의 크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그 0.5몰랄의 어떠한 HA와 그리고 0.3몰랄의 A-가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거를 우리가 B로 표현을 한다면 0.3 그리고 나누기 0.5로 우리가 해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0.3 나누기 0.5이고 만약 0.5몰랄과 0.03몰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B는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더슨 헤셀백에 집어넣고 pH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이제 pKa 그리고 플러스 비율로 이제 따지게 될 텐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완충 용액의 pH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둘 다 동일할 것입니다. pH는 동일. 하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의 NaOH와 혹은 HCl과 같은 그러한 H 플러스와 수산화 이온이 들어갔을 때 그 완충 용액이 pH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0.5몰랄의 경우가 0.5몰랄과 0.3몰랄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변화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견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완충 용액에는 이제 완충 용량이 존재하고 그것은 실제 HA와 그리고 A-의 농도의 크기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완충 용량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음 각 용액 1리터에 HCl 기체 0.01몰을 첨가하였다. 이때 생기는 pH 변화를 계산해보라라는 문제입니다. 아세트산의 KA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0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각 용액들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용액 A의 경우에는 5몰랄의 아세트산과 5몰랄의 소디움 아세트산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액 B 같은 경우에는 0.05몰랄의 아세트산과 0.05몰랄의 이제 소디움 아세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B를 따져본다면은 우리가 HA는 지금 아세트산이죠. 그래서 용액 A의 경우에는 0.5 그리고 용액 B의 경우에는 0.05가 들어가 있고 A-도 마찬가지. A의 경우는 0.5 그리고 B의 경우는 0.0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B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둘 다 1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1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핸더슨 해슬백을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HA와 A-의 B가 두 개가 동일하다. 그렇다면 A와 B는 동일한 pH를 가지고 있는 완충 용액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큰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요. 5몰랄과 0.05몰랄이라고 한다면 용량에서는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용량에서는 큰 차이를 보일 것인데 우리가 실제 계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용액에 대한 초기 pH는 우리가 핸더슨 해슬백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고 그때 pH는 pKa 플러스 로그의 A-와 HA에 우리가 각각의 농도를 집어넣었을 때 그 비율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5몰랄, 0.5몰랄, 그리고 0.05와 0.05로 각각 표기를 해준다면 여기는 두 개의 경우 모두 다 1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각 경우에 두 개의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pKa 플러스 로그에 1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로그의 1은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pKa로 풀면은 마이너스 로그의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해준다면 4.74가 나오게 되겠고 이것이 두 용액의 동일한 이제 pH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각 용액에 우리가 HCl을 첨가한 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본다면 HCl은 0.01몰이 이제 첨가가 되었죠. 그래서 주요한 화학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아세트산과 Na 플러스 그리고 아세트산의 이제 짝염기 H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리고 물이 존재할 텐데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Na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화학 약론적인 이제 계산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가 HCl이 이제 더해졌을 때 완전히 해리가 돼서 H 플러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존재하는 아세트산 이온과 이제 반응을 해서 아세트산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약한 산이므로 우리가 이 반응이 완결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가한 H 플러스 0.01몰은 완전히 아세트산의 짝염기 0.01몰을 이제 소진을 하고 아세트산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응 전에 우리가 H 플러스의 농도를 생각을 해본다면 1리터에 0.1몰의 HCl이 1리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0.01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세트산의 이제 짝염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이제 5몰랄이죠. 그래서 5몰랄로 처음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의 농도 같은 경우에도 5몰랄입니다. 반응 후에는 0.01몰랄이 0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X와 이쪽에는 이제 플러스 X를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4.99와 5.01몰랄이 각각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액 A에 대해서 우리가 pH를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마찬가지로 pKa 플러스 이제 로그의 각각의 비율들을 집어넣을 텐데 4.99와 5.01을 집어넣고 결론적으로 4.74 빼기 0.017을 해준다면 pH는 용액 A에 대한 pH는 결론적으로 4.74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 용액이 0.01몰의 HCl을 더해줬을 때도 pH가 잘 유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용액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용액 B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앞부분은 그냥 건너뛸 수가 있겠죠. 다 똑같기 때문에 건너뛰고 H 플러스의 우리가 농도를 살펴본다면 마찬가지로 0.01몰랄입니다. 0.01몰의 HCl이 우리가 1리터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0.01몰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번에는 아세트산의 짝염기의 경우에는 0.05몰랄로 앞에서 봤던 5.0몰랄보다 훨씬 더 감소를 한 수치가 들어갔죠. 그 이유는 용액 B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세트산의 이제 농도도 0.05몰랄이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응 후에는 H 플러스가 다 소진이 되어서 0이 되었고, 그리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X를 해주고 플러스 X를 해준다면 각각 0.04와 0.06몰랄의 아세트산의 짝염기와 아세트산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핸더슨 해슬백에 우리가 집어넣고 계산을 해준다면
0.04 나누기 이제 0.06을 해주면 0.18로 우리가 4.56의 pH가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는 5.0몰랄의 아세트산과 5.0몰랄의 그 짝 염기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pH가 4.74로 그대로 유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100배 작은 0.05몰랄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았을 때는 pH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HCl을 이제 더해 주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pH가 산성 쪽으로 감소를 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핸더슨 헤셀백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보았을 때 그 B를 통해서 계산하는 pH의 경우에는 완충 용액들이 동일한 B를 가지고 있다면 HA와 A-의 B가 동일하다면 pH는 동일하지만 거기에다가 염기라든지 센 산이라든지 우리가 반응을 일으켰을 경우 그때 이제 pH를 다시 한번 구해본다면 완충 용량이 훨씬 더 적은 어떠한 완충 용액의 경우가 pH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그 수가 완충 용량이 큰 용액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아세트산 이온과 소량의 아세트산이 들어있는 완충용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아세트산을 형성하는 양성자를 첨가하면 아세트산 농도의 백분율 변화가 비교적 크게 생긴다. 따라서 아세트산 이온과 아세트산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크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H 플러스 0.01몰을 각 용액 1리터에 첨가할 때 두 용액에 대한 우리가 아세트산 이온과 아세트산의 변화를 한번 살펴본다면 용액 A와 이제 B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많은 양의 아세트산 이온과 소량의 아세트산이 들어가 있는 완충 용액을 생각을 해본다면 용액 A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농도가 동일하고 용액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설명에 나온 것과 같이 아세트산 이온이 아세트산 대비해서 훨씬 더 큰 그러한 완충 용액입니다. 그렇다면 초기의 B를 생각해 본다면 A의 경우에는 1로 동일하고 B의 경우에는 지금 100으로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평형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이제 평형에서의 B를 구한다면 0.98과 밑에는 49.5로 훨씬 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초기에서 이제 세로운으로 바뀐 것은 H 플러스의 반응을 각각 이제 끝냈을 경우이죠. 그래서 0.01몰에 그리고 나누기 이제 1리터를 아마 해줬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리터를 해준다면 당연히 플러스 X와 이제 마이너스 X를 해주었을 때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텐데 여기 아세트산이 형성이 된 것이 0.01몰랄만 신규로 형성이 되어도 애초에 존재하는 아세트산의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 B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경우에는 1에서 0.98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2%밖에 변화를 하지 않았지만 B의 경우에는 100에서 49.5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50.5%의 변화가 일어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아세트산 이온과 소량의 아세트산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완충 용액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여기서 수산화 이온을 첨가하여서 약간의 아세트산을 만약 제거를 해버린다면 우리가 OH-를 집어넣어서 이 HC2H3 O2를 반응을 시켜서 아세트산을 다 제거를 해버린다면 아세트산 농도의 변화 백분율도 역시나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의 초기 농도가 크고 아세트산 이온의 초기 농도가 작을 때에도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완충 용량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농도의 비율이 똑같고 그리고 그 농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제 pH의 변화가 덜 일어나지만 어찌되었든 아세트산 이온이 많은 양이 들어가 있고 소량의 아세트산이 들어가 있는 경우와 아세트산의 초기 농도가 크고 그리고 소량의 아세트산 이온이 존재하는 경우도 두 개가 다 이제 B는 차이가 나겠지만 이 HA와 그리고 A-의 B는 차이가 나겠지만 크고 작고 그리고 뒤집어서 아래쪽이 크고 위쪽이 작은 경우 두 경우 모두 다 pH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의 완충 작용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HA와 A-의 B가 같을 때 그때 이제 완충 용액이 최적화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최적화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양의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더해진다라고 하여도 pH 변화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 용액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최적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pH 이꼴 이런 경우에 pKa 플러스 이제 로그의 A-와 HA의 농도를 살펴본다면 로그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pH는 pKa와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충 용액에서 사용하는 약한산의 pKa가 가능하면 만들고자 하는 pH와 가까워야 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예를 들면 pH가 4인 완충 용액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인 완충 작용은 HA와 A-의 농도가 동일할 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핸더슨 헤셀백으로부터 우리가 표현을 할 때 pH는 4가 되어야 할 것이고 가장 효과적인 완충 용액에 대한 B는 1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1로 맞춰준다면 pKa가 pH와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 이꼴 pKa 플러스 이제 로그의 1로 표현을 해준다면 pKa 플러스 로그의 1은 이제 0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pKa는 4.0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가장 적합한 약한산은 pKa가 4가 나오는, 즉 KA로 환산을 해주었을 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가진 산이 가장 적합하게 우리가 pH 4인 완충 용액을 만들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pH 미터, pH를 측정하는 어떠한 pH 미터의 경우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을 하는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어떠한 pH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기준점을 만드는 작업에서 우리가 pH 7, 뭐 pH는 4, 그리고 pH는 이제 11인 경우,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작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pH 4와 pH 11의 용액 같은 경우가 완충 용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한 이제 pH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pH의 기준점을 만드는데 우리가 4 혹은 이제 pH 11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이제 만들려고 우리가 용액을 어떤 비커에 부어 넣었을 때 그 비커 안에 이제 오염이 존재를 한다면은 기준 용액의 pH가 뭐 5라든지 6이라든지 크게 흔들릴 소지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pH 미터의 어떠한 기준점을 잡아주는 칼리브레이션 용액의 경우에는 완충 용액으로 주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된 비커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닦지 않은 어떤 초자에 집어넣었을 때도 비교적 정확한 기준점을 이 완충 용액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기준점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pH를 타겟팅을 하고 타겟을 정한 다음에 우리가 완충 용액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제 5.8에서 pH가 4.3인 완충 용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완충계, 산과 그 소듐 염 중에서 어느 완충계가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완충 용액이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낼 때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pH가 pKa와 동일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뒤에 마이너스 로그에 우리가 HA 농도와 그리고 A-의 농도가 1이 나왔을 때 이 B가 1일 경우가 가장 이제 성능이 좋게 나온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산들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클로로 아세트산, 그리고 벤조산, 프로판산, 하이포염소산이 존재를 하는데 각각의 KA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pH 4.3이 되기 위해서 각 완충계에 필요한 우리가 HA 농도 그리고 나누기 A-의 농도의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H 플러스의 농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pH를 우리가
엔타이로그로 이제 풀어주게 된다면 그것이 H 플러스의 이제 농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pH 4.3에 대해서 우리가 H 플러스의 농도로 확인해 준다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랄의 H 플러스가 완충 용액에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H 플러스의 농도는 Ka 곱하기 HA와 그리고 A 마이너스의 B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 주었을 때 H 플러스의 이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pH를 풀어서 구한 H 플러스의 농도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산들에 대한 Ka는 여기 주어져 있죠. 그렇다면 쉽게 요거를 KA로 이제 나눠주면은 우리가 B에 대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작성을 해보았고요. 클로로아세트산, 프로판산, 벤조산, 하이포염소산에 대해서 우리가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랄을 다 좌측에 H 플러스 자리에다 넣고 그다음에 KA 값을 각각 표기를 해주고 KA 값을 반대편으로 옮겨서 다 나누기를 해주면은 HA 오버 A 마이너스의 B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클로로아세트산부터 살펴본다면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왔고요. 프로판산은 3.8, 그리고 벤조산은 0.78이 나왔고 하이포염소산은 1.4 곱하기 10의 3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살펴보았을 때 이 HA 오버 A 마이너스의 B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지금 벤조산이 그래도 1에 가장 가깝게 나온다. 이 B가 1이 나왔을 때가 이제 이상적인 가장 성능이 좋은 최적화된 완충 용액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벤조산이 가장 적합하게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벤조산의 HA 오버 A-의 B가 1에 가까움으로 pH 4.3인 완충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벤조산과 그 소듐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것은 최적 완충계가 원하는 pH와 가까운 pKa 값을 가져야 한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이제 매우 좋은 예이다. 그래서 실제로 벤조산의 pKa는 4.19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완충 용액을 설계를 하게 될 때 pH와 이제 pKa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최적화된 완충 용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를 이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저희가 산과 염기 평형에 대해서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